OTC 시장도 비었고 거래소도 비었고 기업들은 안 팔고 정말 완벽하게 팔 사람이 없는 조건이네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균형을 맞춰요? 결론적으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격이 그야말로 폭력적으로 급등해서 와, 이 정도 가격이면 내 소중한 비트코인 팔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만드는 것 외에는요. 그래서 분석가들이 이걸 폭력적인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점진적인 상승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균형이 무너지면서 폭발하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 종말 선언은 사실 자사의 종말이 아닌 비트코인 중심의 새로운 시장 질서를 열겠다는 계획된 혁명 선언이었다. 막대한 수익과 5억 명의 사용자를 지렛대 삼아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대한 다리를 놓고 있고,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와 맞물려서 엄청난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구조적으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 만약 테더가 그리는 이 50년짜리 거대한 계획이 50년이 아니라 불과 10년, 어쩌면 5년 안에 우리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 미래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찐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드릴 꿀 정보를 가득 들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만약 세계 초대 스테이블 코인 회사 CEO가 갑자기 한 50년 뒤면 우리 제품은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은 저 회사 망하려나 보다 하겠죠. 주력 상품이 없어진다는데 뭐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죠. 완전 망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텐데, 만약에 이게 그냥 자멸 선언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계획의 시작이라면요. 바로 그 지점에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테더 CEO의 발언은 뭐랄까 예언이 아니라 선언에 가깝습니다. 선언이요? 그 말은 혹시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테더는 이미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 84억 달러 어치 비트코인을 조용히 사들였어요. 네, 심지어 분기마다 버는 순이익의 15%를 그냥 기계적으로 비트코인 사는 데 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신의 선언을 돈으로 실현하고 있는 거죠. 와, 자기 제품이 사라질 미래를 대비해서 그 대체제를 미친 듯이 사모은다니, 이건 진짜 보통 배짱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테더의 거대한 계획이 대체 뭔지, 이것 때문에 시장의 수요 공급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테더가 숨겨둔 진짜 무기, 5억 명의 사용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 잔치 속에서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지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가보죠. 숫자로 증명된다는 테더의 계획된 혁명. 저 자료 보고 정말 입이 딱 벌어졌잖아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96,185개나 갖고 있다니 세계 5위라면서요. 근데 진짜 재밌었던 건 2025년 4분기에 정확히 8,888.888888 BTC를 샀다는 기록. 솔직히 이건 좀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전략적인 메시지일까요? 하하, 물론 뭐 창업자 개인 취향일 수도 있겠죠. 근데 테더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이건 단순한 취향으로 보긴 좀 어려워요.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중화권 문화에서 숫자 8이 불안, 번용을 상징하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이걸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복한다는 건 시장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 생각보다 훨씬 계획적이고 돈도 많고 이 길을 끝까지 갈 거다라는 뭐랄까 무언의 압박 같은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자신감의 표현을 넘어서 그냥 선전포고 같은데요. 근데 이 엄청난 비트코인을 살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테더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자료에서도 비트코인 고래로 유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테더를 비교하는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주로 채권을 발행해서 그러니까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요. 근데 테더는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현금, 그냥 순수 이익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순이익이 약 1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원이 넘어요. 와,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랑 자기가 번 돈으로 꾸준히 사모으는 사람의 대결이네요.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데요. 잠깐만요. 그럼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번 돈으로 비트코인 사고 또 채굴로 비트코인을 직접 만들고 그렇게 얻은 건 팔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거 거의 무한동력 아닌가요?
거의 무한 동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바로 그 채굴 사업이 테더 전략의 활용점정입니다. 활용점정이요? 네. 전체 해시레이트의 1% 장악이 목표인데 이게 작아 보이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가상국가의 중앙은행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채굴대들은 전기세 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캔코인을 시장에 팔아야 해요. 근데 테더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현금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요. 그냥 자기 금고에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시장의 공급 밸브를 서서히 아주 확실하게 잠그는 거예요. 아, 정말 치밀하네요. 테더 혼자서 시장의 공급 밸브를 이렇게 잠그는데 이게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의 엄청난 수요랑 만나면 진짜 걷잡을 수 없겠는데요. 이게 바로 저희 두 번째 주제, 공급 충격 이야기 맞죠? 맞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극적이에요.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사들인 비트코인이 37만 개가 넘어요. 37만 개요? 네. 근데 같은 기간에 채굴된 비트코인은 10만 개가 안 돼요. 간단히 계산해도 수요가 신규 공급량의 3.75배에 달했다는 겁니다. 수요가 공급의 거의 4배라니. 근데 시장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팔려는 사람도 늘고 그러면서 균형을 맞추지 않나요?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는 팔겠지. 이 상식이 더는 안 통한다는 명백한 신호가 세 가지나 있어요. 세 가지나요? 첫째, 기관들이 주로 쓰는 장외거래, OTC 시장의 물량이 그냥 말라붙었어요.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비유하자면 VIP 고객들은 돈다발 싸들고 줄 서 있는데 백화점 창고가 텅 비어버린 상황인 거죠. 할 사람은 넘치는데 팔 물건 자체가 없다. 바로 그겁니다. 둘째, 전 세계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 수량도 7년 만에 최저치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부분의 장기 보유자들이 나는 절대 팔 상황 없다 하면서 코인을 다 개인 지갑으로 옮겨놨다는 강력한 신호죠. 아, 그거 완전 제 얘긴데요. 저도 거래소에 두는 거 불안해서 개인 지갑으로 다 옮겨놨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군요. 하하, 바로 그런 심리가 시장 전체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같은 상장 기업들이 보유한 물량이 100만 개가 넘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영원히 보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물량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아, OTC 시장도 비었고 거래소도 비었고 기업들은 안 팔고 정말 완벽하게 팔 사람이 없는 조건이네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균형을 맞춰요? 결론적으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격이 그야말로 폭력적으로 급등해서 와, 이 정도 가격이면 내 소중한 비트코인 팔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만드는 것 외에는요. 그래서 분석가들이 이걸 폭력적인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점진적인 상승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균형이 무너지면서 폭발하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폭력적이란 단어가 정말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공급은 이렇게 꽉 막혔는데 수요는 앞으로 더 터질 수 있다는 분석이잖아요. 테더의 진짜 무기가 5억 명의 USDT 사용자라는 거. 이건 진짜 소름 돋았어요. 네, 전 세계 인구의 6.25%에 해당하는 숫자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비트코인 수요로 바꾼다는 거죠? CEO가 말한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으로 가는 다리라는 말이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걸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테더 계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아주 보수적인 시나리오부터 보죠. 만약 5억 명 중에 단 5%, 그러니까 2,500만 명이 1년에 $1,000,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어치면 USDT를 비트코인으로 바꾼다고 가정해보죠. 5%에 $1,000. 굉장히 현실적인 가정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연간 $250, 우리 돈으로 33조 원이 넘는 신규 수요가 생겨요. 지금 공급 부족 상태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만약 시나리오를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바꿔서 15%의 사용자가 $2,000씩 바꾼다. 그러면 연간 1,500억 달러? 30%가 $3,000씩 바꾸면 연간 4,500억 달러라는 이건 뭐 지금 시장 구조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요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블랙홀이죠.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시나리오 아닌가요? 사용자들이 정말 USDT를 비트코인으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테더는 이 이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동영상 플랫폼 럼블이 바로 그 증거예요. 아, 럼블이요? 네, 테더가 지분을 인수한 럼블이 5,100만 명의 월간 사용자에게 비트코인 팁 주기 기능을 넣었어요. 아, 크리에이터한테 비트코인으로 후원하는 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결제 기능 하나 추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수천만 명의 사용자들한테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이 아니라 일상적인 가치 교환 수단으로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일종의 체험학습인 거죠.
팁을 주러 오고 자연스럽게 지갑 만들고 소액을 보유하게 되면서 심리적 장벽이 확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리를 건너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USDT 쓰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생태계로 스며들게 만드는 거군요. 진짜 무서운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돈과 관심이 비트코인으로 쏠리는 동안 알트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눈물의 파티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분석가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2026년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 이런 무서운 경고까지 했어요. 시장의 게임 법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알트코인 상순장은 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 심리에 기댔잖아요. 제2의 비트코인을 찾자. 이거 100배 간다 하면서요. 특히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밤새 차트 보면서 이번엔 이거다 외쳤다가 다음날 아침에 한숨 쉰 적. 이제 그런 시대는 정말 끝난 건가요? 하하. 네, 그런 방식의 투자는 이제 통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 이후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기관 투자자들한테 넘어갔어요. 그리고 기관들은 우리 같은 개인들이랑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고릅니다. 그렇죠. 규제는 준수하는가, 내재 가치가 명확한가, 유동성이 풍부해서 언제든 대규모로 사고 팔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그 기준 통과하기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수천 개 알트코인 중에 이 까다로운 기준을 다 만족하는 프로젝트는 정말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막대한 자본은 자연스럽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비트코인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에 육박하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바닥을 기는 게 이걸 증명하죠.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정말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알트코인들 이거 전부 다 던져야 하나요? 이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는 옥석을 가리는 기준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료는 이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을 프로젝트들의 명확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첫째, 온체인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가. 온체인 활동이요? 네. 쉽게 말해서 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그 프로젝트의 디지털 도시에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과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냐는 겁니다. 유령 도시가 아니라는 증거죠. 가격과 상관없이 실제 사용량이 늘어나는 진쩌배기 프로젝트. 두 번째는요? 네, 사람들이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 돈을 맡기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TBL, 총 예치 자산입니다. 프로젝트 금고에 얼마나 많은 돈이 실제로 잠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소재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건 시장에 진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면요? 마지막은 토큰을 팔아서 연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가.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정리하자면 가격이 아닌 실제 사용량, 예치된 자본, 그리고 실제 수익, 이 세 가지가 옥석을 가리는 핵심이군요. 자료에서는 알비트럼, 에이브, 니어 같은 프로젝트들이 좋은 예시로 언급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들이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생태계 활동이 200% 이상 증가하는 저력을 보여줬다고 해요. 200%나요?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들의 온체인 데이터랑 TVL 변화를 시각적으로 분석한 차트랑 보고서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채널에 자세히 올려뒀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진짜 일을 하고 있구나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 종말 선언은 사실 자사의 종말이 아닌 비트코인 중심의 새로운 시장 질서를 열겠다는 계획된 혁명 선언이었다. 막대한 수익과 5억 명의 사용자를 지렛대 삼아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대한 다리를 놓고 있고,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와 맞물려서 엄청난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구조적으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 맞습니다. 결국 오늘 자료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알던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이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경쟁하던 실리콘밸리 모델이었다면 앞으로는 비트코인이라는 기축통화 위에 몇 개의 진짜 유용한 앱만 올라가는 연방준비제도 모델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조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테더 CEO는 50년이라는 아주 긴 미래를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본 모든 지표는 그 변화의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 있음을 보여주네요. 기관의 자금 유입, 공급 고갈, 사용자 전환, 이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풀스로틀로 가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변화의 임계점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테더가 그리는 이 50년짜리 거대한 계획이 50년이 아니라 불과 10년, 어쩌면 5년 안에 우리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 미래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좋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종 세트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